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개혁신당, 줄임말로 그냥 개신당이다. 개신당. 이렇게 하는데, 개혁신당이 원래 여기에 사면초가 4가지 지금 엄청나게 고립무원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개혁신당이 정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 봅니다. 결국 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산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4가지 사면초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이제 이준석의 특검 수사입니다. 이준석이 이제 당대표잖아. 이번에 단일 후보로 넣어가지고, 혼자 이제 후보 넣어가지고, 97%, 8% 대부분, 그 뭐합니까? 그만큼 이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개혁신당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이준석의 1인 정당이다. 근데 조국당보다 더 저는 희망이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당은 그래도 좌파들이 요즘 이게 전성시대니까 좀 이게 이삭을 죽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자유우파 보수가 힘든데 개혁신당이 더 힘드니까 미래가 없다 봐요. 이준석이 특검은요, 아마 이제 구속영장까지는 모르지만 기소는 저는 100% 한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특검이 2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 근데 현역 의원, 그 다음에 정당 대표, 더군다나 대선 후보까지 놓은 사람을 2번 압수수색했다. 이거 기소 안 하고는 압수수색이 무리한 압수수색 아니냐, 이런 게 역풍이 불거든요. 따라서 기소는 합니다. 다만 이제 구속할지 안 할지, 구속영장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바로 동의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거는 지켜봐야 되지만, 제가 보기 원래 하면 구속까지 사안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워낙 민중계 개망나니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도 영장 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이는 당대표면 더 취하죠. 민간인도 영장 친다는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김건희 여사 그랬잖아.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죄송하다, 이래가 이야기 했잖아요. 따라서 기소가 되면 그 자체로 정치 생명 끝납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선거 치릅니까? 그런 게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특검 수사는 어떻게 한다? 재판도 빨리 합니다. 집중심리로, 특검도 나라 예산인데 재판까지 끝내야 특검이잖아. 수사만 한다고 특검이 아니잖아. 옛날에 박영수 특검은 질질 끄는 바람에 예산만 엄청 쓰고 박영수가 구속돼 버렸잖아. 그래서 저는 거의 아마 집중심리로 일주일에 한 4-5번, 4번 계속 재판하면요, 이준석이는 그냥 유죄가 나오면 바로 그냥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리고 배지가 바로 딱 떨어지죠.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첫째, 특검은 기소하면 유죄가 될 확률은 97%, 무죄가 나올 확률이 2%입니다. 2-3%. 이게 첫째, 사면초가 첫째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고발했는데, 이거는 더 심각해요. 김소연 변호사의 고발은 뭐다? 이거는 이제 홍매화를 심을 때 돈을 갖다가 신성범 의원한테 500만 원 받아서, 우리 거창에 저희 고향의 국회의원 신성범 의원한테 500만 원 받아서 그 중에 100만 원씩 홍매화를 새 거로 심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선거법 다 걸고 있고요. 근데 그 자체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홍매화를 심었다. 100만 원씩 묻고, 이게 주술 중에 주술인데, 이래가 어떻게 선거 치릅니까? 선거 치를 수가 없잖아. 그런 거 명태균 시간대에 가장 여론조사를 공짜로 많이 준 게 이준석이고 김종인이다. 그러면 김소연 변호사 고발은 특검의 수사보다 훨씬 넓죠. 뭐냐면 옛날에 당대표 선거 때까지 고발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총선까지 또 거래하려는 의혹 고발했으니까, 고발의 범위가 특검 수사 범위보다 아주 넓다. 또 김소연 변호사가 보통 분이 아니잖아. 한번 물막이 안 놔주죠. 이게 2번째, 사면초가다. 자, 3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정청래 있잖아요. 정청래가 이제 인사를 가는데 국민의힘만 패싱한 게 아니에요. 정청래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 다른 당의 대표들까지 인사로 가잖아. 근데 자기는 사람이 아닌 놈하고는 악수 안 한다. 미친놈이지. 정청래, 니는 사람이냐? 참, 그건 또 변론하고요. 하여튼 정청래가 국민의힘하고 패싱했죠?
인사 안 왔죠. 근데 중요한 게 개혁신당, 개신당도 패싱했다. 이 말은 게 정청래 집권 여당에서 개신당도 사람 취급 안 한다. 와, 이게 왜 개신당이요? 계속 자유우파를 배신했잖아. 개신당이 뭐 특검도 찬성해줘, 탄핵도 찬성해줘, 별짓을 다 하더니, 근데 그 돌아온 거는 야, 너 사람도 아니야. 너하고도 악수 안 해. 결국 멍청내가 개혁신당이 인사하러 안 왔잖아. 지금 이게 개신당이 패닉에 빠졌다고. 와, 큰일 났다. 이게 민주당이 우리를 인정 안 해주네? 큰일 났다. 겁나지? 민주당이 인정 안 해주고, 그러니까 조그만 당이 민주당이 인정 안 해주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관계없어. 개신당이 문제지. 우리가 이게 뭐 주고 십반 맞듯이 우리가 탄핵도 해주고 특검도 다 통과시켜 줬는데 야, 왜 개신당을 배신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청래한테 뭐 섭섭할 생각은 뭐야. 정청래는 개신당을 정당으로 인정 안 하는 거야. 사람으로도 인정 안 하는 거지. 이게 세 번째 사면초가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지지율입니다. 요즘 이게 뭐 리얼미터나 다 이게 조작된 지지율인데 제가 보기에 지지율 조작하더라도 뭘 하느냐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관세 협상이 잘 됐냐 못 됐냐 이거 조작입니다. 이거는 잘 됐다는 게 64%이 조작이야. 그러게 뭐 이재명 지지율이 아이고 60 얼마입니까? 이것도 다 자유우파가 빼버리는 이것도 조작이야. 그러나 개신당의 지지율은 저는 조작이 아니라 봅니다. 개신당 지지율 조작할 필요 뭐 있어요? 아니 개신당 지지율을 조작할 이유가 없잖아. 여론조사 기관이. 그러나 개신당은 중간쯤에 있다고. 보수냐 우파냐 좌파냐 중간쯤에 있잖아. 어떻게 보면 좌파 이중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보수 이중대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개신당이나 조국당 지지율을 조작할 이유가 없지. 근데 얼마나 온다? 보통 2%. 2%. 그러면 그 정당 해산됩니다.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다가 일정 표를 못 얻으면 해산됩니다. 다음에 지방선거 때 개신당으로 출마하겠다는 놈이 누가 있을까? 없지. 맨날 돈만 쓰는데 뭐 당선될 가능성이 제로인데 개신당으로 누가 지방선거 출마하느냐고. 후보도 못 내지 뭐. 그런다고 이준석이가 뭐 자기 안 논다면서 경기도지사는 뭐다. 안 논다면서 자기는 배지 좀 필요하지 방패막이로. 천하람이가 논다? 그런 게 비례인데 국회 던지고 대시달 거 논다? 택도 없지. 천하람이나 이준석이나 안 나와. 배지가 필요하거든. 그럼 누가 나온다? 없지. 뭐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났잖아. 민주당 떠난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으로 양양주 돌아온 사람도 있고 다 떠났잖아.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 개신당은요. 처참한 실패 실험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때 몸값 오를 때 야 이준석 몸값 좀 오를 때 그때 김문수 보고 다 준다 그랬잖아. 네 원하는 거게 후보 빼고 다 준다 그랬잖아. 그때 들어왔어야지. 그러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사정이 낫잖아. 결국에 끝까지 완주회가 뭐였냐. 완주회가 특검 수사나 받고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어주고 부끄럽잖아. 결국에 한 번 이렇게 배신하니까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네 가지 다시 요약해보면 이준석의 특검 수사, 그 다음에 김소연 변호사의 고발, 천하람까지 다 했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청래가 아예 개신당을 패싱해버리는. 이것도 개신당으로서는 뼈 아프지. 우리 국민의힘은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지율 급락 2%대. 거의 뭐 존재감이 없다. 이러면 개신당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우리 정당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지금 한 900개 될걸요. 제가 정확한 통계 전에 몇 년 전에 볼 때 한 900 몇십 개였거든. 야, 우리 짧은 70년 대한민국 역사에 정당이 한 1000개 되네. 1000개 돼. 그 중에 하나가 개신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